네, 예, 반갑습니다. 이 책 다 읽기 전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지 마라. 예, 최병구입니다. 기존의 그 책 내용 진행 중에 최근에 저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 판례를 한번 해석을 해드리려고 지금 시간을 잡았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예전에 제가 작년에 지금 유튜브에 올린 파일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권, 예, 그 기존에 그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했던 부분하고 어 당시 작년에 그 나왔던 2심 판례죠. 예, 항소심 판례하고 좀 상반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권 해석에 상반되는 판례가 나와서 그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안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리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읽어 드릴게요. 2020년 7월 31일자로 개정된 주임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이때 당시 1년이 지난 거 지금 많이 지났죠. 그동안은 법원에 특별한 판례가 없었습니다. 국토부 유권 해석에 따른다 했죠. 그 쭉 내려가 보시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의 유권해석. 결국 유권해석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법이 애매하다고 어쨌든 해석이 힘들 때 이런 국토부라든지 관계관청에서 법을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잘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냐면 이런 판례라든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유권 해석 자체가 깨져버리거든요. 자,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 타이틀을 보시죠. 주택 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임법 일관된 원칙이라 나오는데, 자, 임차인의 주거 강화를 위해 개정법 취지와 계약갱신 요건의 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결국 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 말이 우리가 보면 그 계약갱신 요건이 그 법체화되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거주로 그 거부할 수 있는 거죠,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절 사유가 이제 실거주입니다. 실거주. 그로 인해서 이제 실거주 안 하게 되면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 얘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이제 이 얘기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임대인이 실거주를 그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이 과연 누구까지냐,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보시면 유권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전에 매수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러니까 그 임차인의 그 계약 만료 기간, 그러니까 6개월 전, 하루라도 전에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요, 제3자로, 그럼 그 사람까지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임대인으로. 근데 6개월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 발생됐을 때 시점에 소유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국토부 유권 해석은 인정을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거주 아무리 한다 해도, 예, 그는 니 혼자 실거주 많이 하세요. 나는 2년 살 겁니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자, 근데 이 유권 해석을 이제 어떻게 깼는지 봅시다. 이제 이 사례가 그 뒤로 이제 이어져 갑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사건 관계 임대인 A, 임차인 B, 계약 기간이 2019년 4월 8일부터 2년이죠. 2년. 임대인 A는 매수인 C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지금 법률 관계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지금 그 날짜별로 지금 쭉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역사지, 역사. C와 2020년 계약 기간 중이죠.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 A가 새로운 제3자 매수인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0년 8월 12일. 그러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21년 4월 9일이니까 20년 10월입니까? 10월 9일까지 지금 6개월 남은 기간 전이죠. 맞죠? 그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2020년 10월 9일 날 이제 임차인 B, B는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겠다. 이제 만료 기간이 다가왔으니까 했는데 10월 29일 날 임대인 A는 B한테 이제 갱신 거절을 한다고 했죠. 왜?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요. 제3자한테. 그래서 같은 날 매수인 C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차이점이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안 하고 계약만 체결한 겁니다. 이분들은 계약 체결하고 지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니까 기간 내에 자기들 소유권 이전을 등기를 해버린 겁니다. 맞죠? 차이점이 그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매수인 C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11월 2일 날 매수인 C는 임차인 B에게 이제 새로운 소유자죠. 매매 계약 교습 중에 실거주 목적을 매수하는 것이며 임차인 B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디테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례라는 게 뭐 말 그대로 이제 결국에는 동일 사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과연 똑같이 일치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일치시키지 않아야 되는지가 뒤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미리 그 매매 계약 체결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 판례는 그렇습니다. 이 사례는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며 임차인 B도 이에 동의를 했습니다. 임차인도 2021년 4월 9일 그냥 말을 바꾼 거죠. 임차인 B도 4월 9일까지 목적물 인도해 달라고 통보도 했고요. 자, 그냥 기간 끝나고 나서 인도해 달라. 임차인 B는 2020년 1월 또는 2월에 이사할 수 있다고 거절했죠. 당장 난 못 나가겠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보시면 재판부는 뭐 주임법 외차주차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고 규정한 바 법률상의 당연 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해당 임대차를 놓고 보면 상속이나 합병과 마찬가지로 법률이 발생한다. 승계되는 권리 의무의 범위는 임대차 관계에 한해서 승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임차인 주장대로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편으로 임대인 지위를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시킨 주임법의 근본 구조상 부득이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개정 임대차 보호법이 주로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쟁점이 되는 모든 국면에서 법체계 전체의 체계를 무시하고 임차인에게 유리한 결론만 도출할 수 없다. 아이고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잠깐 요약을 하면 이 법이 만들어졌지만 무조건 임차인 보호만 위주로 임차인 편만 드는 법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도 어떤 권한이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매수인 C가 소유권 이전 마치기 전 이미 계약갱신 행사했다는 점에서 임대인 A와 미수인 C 모두
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중간에 끊겼네요.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매수인 씨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이미 계약갱신 요구권이 행사됐다는 점에서 임대인 A와 매수인 C 모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임차 건물 소유자의 처분권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가능 기간 동안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판사님의 지금 그 이유죠. 이 재판결에 대한 이유인데, 결국에는 지금 상대방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그 원고가 주장하겠죠. 피고죠, 피고. 채무자는 저 임차인은 어, 말 그대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토부 유권 해석을 주장하겠죠. 기간 내에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다.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기간 내에 말 그대로 새로운 그 소유자가 그걸 주장한다는 것은 실거주로 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임차인을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를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판사님께서는 이 부분 처분권을 얘기하시죠. 예. 또 그 밑에 뭐라고 달아놨냐면 이거 있습니다. 법원은 정부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행정청의 해석이 법원의 해석권을 기술하지 않고 행정 해석의 내용을 살펴봐도 법리적 근거 제시되어 있지 않아 따를 것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 멋지지 않습니까? 예, 상권 분립이죠. 예, 뭐 그건 그렇고 쭉 내려가면 이에 관해서 국토부가 또 뭐 답변했어요. 답변했는데 요 위에서 쭉 내려오면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쭉쭉쭉쭉 내려볼까요? 예, 맨 마지막 이거만 실거주택 매매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은 각 당사자의 주장 및 증명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이 정부의 유권에서 뒤집었다거나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존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면 유권 해석을 했는데 나름 그 국토부에서도 유권 해석을 뭐 일반 직원이 하겠습니까? 뭐 변호사 뭐 많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최대한 어, 뽑은 거죠. 결론을 도출한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사법부에서 이제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판단을 내려버리니까 어쨌든 자기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결론을 이제 좀 내야 되는데 이걸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뒤에 또 중요한 최종 그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판결에 지금 2심 판결이잖아요. 3심 최종심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결론을 보죠. 지금까지 행정청의 유권 해석과 그 유권 해석을 뒤집는 법원의 판례 그리고 판단 근거들을 상세히 알아봤다. 현재로서는 행정청 법원 중에서 누구의 판단? 왜냐면 2심도 최종심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뭐 누가 말이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최종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어 문제는 지금 실무에서 이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 이 법조문에 따라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시시각각 적용시키는 실무자들 어, 뭐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계약 당사자들 이런 분들이 어, 혼동이 오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만약에 판례나 유권에서 곧바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건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심 판례까지 나왔다 해서 이거를
그대로 따른다 하게 되면 나중에 최종 그 뭡니까 그 법적인 판단에 대한 어, 책임은 본인이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내릴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때 당시 드린 말씀이 이런 법적 분쟁을 하루빨리 막기 위해서 입법기관 뭐 국회라든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범위. 예. 첫 번째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 또는 지금 매매가 없거든요. 법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죠. 그러니까 실거주를 그 이유로 임대인이 그러니까 주인이 거절을 해요. 나가 해놓고 어, 법적으로 보면 임대를 하는 경우에 제3자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매매는 없어요. 그럼 팔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뭐 국토부 유권에서 그건 매매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법조문에 전 임대라고 정확하게 명칭이 찍혀 있는데 뭐 이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시급하게 입원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요거는 예전에 작년에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최종 대법원 판례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좀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볼까요? 자,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서도 갱신 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의로 거절 가능.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어, 자, 계속 읽어줄게요. 임대인 지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 거절 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후 갱신 거절 할 수 있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디 났냐면 어, 대법원 사건 번호가 2021-26663일입니다. 2022년 12월 1일 판결이 났습니다. 작년 12월이죠. 한 두 달 정도 됐네요. 두 달이 됐는데 제가 그때 시점에 이 내용을 안 올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디테일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일단 판결을 봅시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임대인은 주임법 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그게 뭡니까? 임차인이 계약 만료 기간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이 기간이 이제 그거죠. 결국에는 계약갱신 요건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죠. 내라면 제6조의 3, 뭐 1항 단서 제8호에 따라서 실거주입니다. 이게 임대인이 실거주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갱신 거절 기간 내라면 제8호에 따라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적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 순수하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기존에 이 판결 이전에는 뭐 아까 항소심은 내가 뭐 잊어버리세요.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자 무조건 임차인이 그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에 예, 기간 전에 하루라도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지만 그 사람이 그 임대인으로서 실거주를 이제 이유로 거절을 할 수 있다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내용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임차인이 기간 내에 임대인도 실제로 실거주 한다 해가지고 거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임대인이
제3자, 예, 소유권 그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기간 내에, 예, 마친 임대인도 그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 국토부는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 판례는 기간 내에 언제라도, 예,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가지고 하면 가능하다고, 예, 임대인으로서 실거주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판례가 참 큰 지금 뭡니까, 이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해 가지고 큰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판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쭉쭉 내려가면 아까 제가 2심 항소심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렸기 때문에 그 사건이에요. 동일합니다. A 씨 등이 B 씨 등을 상대로 내 가지고 어 온급해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법을 환송했다. 쟁점 봅시다.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 이후에 임차주택 양수에 임대인의 승계한 자가 주임법 6조의 3 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실거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자, 이 요건이 뭔가? 쟁점이, 자, 사실관계 볼까요? 자, 임차인인 B 씨 등은 개정 주임법에 따라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했습니다. 이후 제3자인 A씨 등은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양수했습니다. 먼저 순서 1위 계약갱신 요구 했죠, 행사를. 근데 이 뒤에 보시면 임차주택 양수했죠. A씨 등은 임대지위를 승계한 뒤 자신의 실거주 이유로 B씨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B씨 등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심은 원고 패소 판결됐다. 자, 내려가 봅시다. 자, 참고조항 해가지고 이 법조문은 똑같은 법조문 아닙니까? 보시면은 아까 6조 1항이고 6개월 통제하지 됐고, 대법원 판단 요지를 봅시다. 자, 주임법 6조에 3 계속 나오네, 똑같은 게. 문헌 계약갱신 요건과 갱신 거절권의 관계, 계약갱신 제도의 통일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춰볼 때 쭉쭉쭉 내려가 보면 주임법 똑같은 정한 임대인을, 여기 중요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신의 임대인만으로 제한해서 해석하기 어렵고, 구 임대인이 갱신 거절 기간 내에서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소유권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 소유자가 임대인이죠. 전 소유자가 기간 내에 분명히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있다면 그 기간 내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기간 내에 주임법 3조 4항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8호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판단 요지 간단하게 나버렸습니다. 자, 대법원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종전 임대인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갱신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양수인의 실거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갱신 거절이 주입법상 적법한 갱신 거절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이는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전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계약 갱신 요건 행사 이후인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이 판결 결론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이 소멸된 이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 또는 갱신 거절권이 소멸되기 전에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라도 갱신 거절 기간 내에 갱신 거절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거주를 이유로 인도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쟁점에 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민법 6조의 3 제1 판사 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간에 이 판결이 재판 실무 처리의 기준이 될 것을 기대한다 했죠. 똑같은 말을 어렵게 적은. 자, 이 결론입니다. 이 판례 이전은 실무에서도 국토부 유권 해석에 따른다고 했죠, 제가.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시에 실거주의를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전, 그러니까 임대차 종료 전 6개월, 종료 전 2개월 안에 전이죠. 그러니까 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소유주를 한정했습니다. 맞죠? 이 판례로 인하여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 잘못 적었네. 갱신 요건이야. 요구권 행사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소유자에게도 임차인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을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방점을 보시면은 똑같은 말 반복, 리얼 반복인데 어려운 말 섞어가지고 결론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말처럼 결국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기 전, 그냥 고난이 생기기 전에,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으로서요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판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임대인도 동등하게 새로운 임대인, 바뀐 임대인도 실거주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제가 뜬금없이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판례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판례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최종 판례죠. 더 이상 없습니다. 없는데 결국에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를 상세하게 뜯어보면 단순하게 그 내에 금방 대법원 판결을 낸 대로 기간 내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 기간 전에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예. 이심을 아까 제가 사례를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정상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임차인한테 이제 실거주로 나가 달라고 그러니까 임차인도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판례였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 기간 내에 아무나 소유권을 넘가 가지고 그 소유권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실거주의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빼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뭐냐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 대법원 판례의 지금 요점은 뭐냐면 결국에는 임대인도 지금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임대인한테 순응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 매매 계약까지 체결한 지금 부동산인데 이미 지금 계약금도 줬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면 손해배상까지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진짜 자기 권한을 지금 법률적인 권한을 헌법에서 인정하는 재산권의 권한을 무조건 임대차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네가 다 손해봐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제 생각에는 그런 판결이 아니냐. 임대인도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제가 생각해보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생긴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임차인 보호죠. 그러니까 최초 목적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거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법조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됐어요. 이제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오늘부터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임대인도 자기 권한을 행사한다 해놓고 언제든지 그 기간 내에 소유권을 바꿔버리면 그러면 이 임차인의 주인은 더 불확실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법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언제든지 그 4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새로운 그 소유자를 찾아서 팔고 그 사람이 실거주 하겠다 하면 이 사람은 그 임차인은 그동안 기다렸다가 어 내가 뭐 이사갈 집을 구해야 된다든지 뭐 어떻게 뭐 방법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제 얘기는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 내용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정확한 판단을 얻기 위해서 그 국토부에 제가 민원을 넣었죠. 민원이다 보다는 이제 유권 해석을 정확하게 저도 이 대법원 판례에 대한 유권 해석입니다. 예, 금방 그 제가 말씀드린 이 판례에 대해서 떻게 우리가 실무에 적용시키느냐.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문제냐면 그 결국에 그 적용할 때 문제입니다. 이걸 만약에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이제 임대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판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린 상태에서 현장에서 적용시켜 버리면 이와 관련해서 그 예를 들어서 실행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체결해가지고 이제 장까지 치고 이제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나는 모르겠다. 지금 세입자 얘기입니다. 무조건 나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거니까 소송 붙자. 그래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이 판례를 들이밀깁니다. 분명히 이런 판례가 있다고 분명히. 근데 지금 매매 계약 체결을 분명히 이 판례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전에 했단 말입니다. 매매 계약 체결을요. 그게 일종의 지금 말 그대로 이 판례의 결론을 어느 정도 도출시켰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어떤 판결이라는 게 뭐 법리적인 해석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가정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임차인 입장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임대인도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자기 뭐 각자의 어떤 그 뭡니까 신뢰 보호부터 해가지고 어떤 그런 가정을 그 판단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재판부에서는. 근데 지금 보면 만약에 이 판례 그대로 현장에서 적용해 버리면 어 계약갱신 요구권을 막 흔들 수 있는 언제든지 임대인이. 그러니까 하나의 뭐 신뢰는 기본적으로 깨져버리고 이 말 그대로 이 판례를 그러니까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존에 있는 계약갱신 요구권 법조문을 자기 판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농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제가 봤을 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은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한 대부분 뭐 이 사건이죠. 건물 인도 판례 저는 그냥 줄여서 개경권으로 합니다. 개경권 판례 좀 듣긴 좀 듣긴 좀 그렇죠. 개경권. 자 가난 국토부 유권 해석을 안내를 드리면 자 앞서 이와 관련하여 본인은 위 대부분 판례를 현장에 적용할 때 이 판례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있는 바 공인중개사뿐만 아니고 공인중개사만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개인끼리 계약을 많이 하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10억, 20억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계약금 뭐 1억, 2억은 기본 아닙니까?
그거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어찌됐든 어, 책임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더 죽죠. 왜냐면 이 판례에 있으니까 이 맞습니다. 밀어붙였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판례 맞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돈 당신이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판례의 확대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 뭐 판사님들이 물론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다들 어느 정도의 그 뭡니까 그 인정을 하죠. 근데 그 판례 자체에 대해서 이제 그 아까 말씀 사례마다 틀리잖아요. 그 적용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뭐 글자 그대로 적용 못 하거든요. 자,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넓게 봐야지. 좁게 보면 물론 그로 인해서 얻을 거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도 많이 체결하고, 예,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 뭐 몇 푼이 아니고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돈을 벌려고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1억 자기가 다 물려줄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는 것이 향후 분쟁이 발생 시에 원활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개경권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서 업무를 하시기를 바란 마음이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아까 그 글 있죠. 예. 일단 내용은 여러 번 올렸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경권 판례는 임차인의 개경권 행사 전에 이미 임대인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차인의 개경권 행사 기간 내에 소유권을 경유한 제3자도 소유자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실거주를 이유로 개경권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 계속 똑같은 내용 반복 아닙니까? 그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본인은 위 사안에 관하여 2022년 12월 26일 국토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국토부에서는 대법원은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잖아요. 맞죠? 임대인지 승계 시점이 임차인의 종전 임대인에 대한 갱신 요건 행사 이후라도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결국에 뭐냐면 원인과 사실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냥 판결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제일 메인이 뭡니까? 매매계약 체결한 거예요. 개경권 행사 전에. 자, 따라서 대법원이 판시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에서는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자, 결론. 위 국토부의 답변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판시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상황, 즉 임차인의 개경권 행사 기간 전에 임대인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그 후 임차인의 개경권 행사 시에 소유권 연등기를 격려한 후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개경권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됨을 알려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도 100%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판단 틀리고 제가 뭐 어떻게 100% 정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판사님들 일일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맞아요, 아니에요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정답은. 그러면 넓게 해석하기 좋다는 거, 넓게. 그러니까 지금 고객을 만나든 아니면 누군가 계약을 체결하든 다 좋아요. 그러면 최소한 계약갱신 요건 행사 전에 임차인의 매매 계약 체결을 해라고요. 체결하고 그 뒤에 잔금을 치든 뭘 치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지 이 판례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계약갱신 요건 행사 후에 이미 그 임차인의 권한을 생긴 이후에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러니까 는 기다려. 나는 삼자가 아니고 이 집 내놨으니까 그 새로 산 사람하고 얘기를 하세요. 두 분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실거주 이유로 뭐 하겠다 하면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나왔다. 자, 그거를 이제 그
예, 알겠습니다. 예, 따르겠습니다. 임차인이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내가 보니까, 어, 이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판례다. 그럼 나도 한번 붙어보자. 내가 뭐 변호사 사가지고 갈 테니까 갑시다. 예, 요렇게 돼버리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뭐 그런 일이 뭐 없어야 되겠지만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일이 있잖아요. 예, 어쨌든 오늘 제가 좀 길었지만 좀 들 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런 앞으로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하루빨리, 예, 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와 관련된 이 법조문은 어 새롭게 전면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가감하게 폐지를 하든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분명히 그 뭡니까 예, 요 임대차 3법 전면 손을 볼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손을 안 봅니다. 지금 뭐 정권 생긴 지금 한 지가 지금 뭐 8개월 됐다고, 뭐 아직 짧은 시간이라고, 그다음에 뭐 경기 침체고 뭐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 지금 실생활에 지금 다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로, 예, 결국에는 선의 피해자들 그리고 어, 희생양들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손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